네, 월요일에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창구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내 종목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됩니다. 또 유튜브 채팅창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 와 계십니다. 고민되시는 종목들 그리고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반영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종목은 엠노고요, 엠노. 네. 또 비중은 10%, 매수가는 61,600원요. 61,600원이요? 네네. 최근에 매수하셨나 봐요, 시청자님. 네네네,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래도 수익 중이신데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그 매도가를 잘 몰라서요.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시세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지 두 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긍정 나왔습니다. 김진만 대표님의 긍정 의견 들어볼게요. 엠로 지금 현재 수익 중이신데, 좀 추가적으로 가져가 봐도 괜찮을까요? 네, AI 일단 소프트웨어 쪽이잖아요. AI 소프트웨어 내년도 네. CS까지 좀 지켜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현재 그래도 추세가 살아있는 섹터 중에 머단되는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순수하게 이제 섹터별, 산업별 성장으로 인해서 반사 수혜를 받는다라고 하기에는 그래도 엠로가 삼성향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에 대한 매출이 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가가 61,600원이면 그래도 나쁘지 않은 그런 이제 평균 단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좀 끌고 가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실제로 주봉을 보면 주봉 21선 위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즉 만약에 내년도 초반에 있을 대시세가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가 돌파가 되면서 8만 원, 9만 원까지 주가 흐름을 지켜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램로 같은 경우 손절선을 짧게 잡고 그다음에 위로 좀 높게 보실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보시면 평균 단가가 이제 61,600원인데 여기서 이제 58,000원 정도가 이탈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근데 다만 위로가 꽤나 많이 열려 있습니다. 단기 트레이딩으로 들어가셨는지 이제 아니면은 조금 이제 중장기로 들어가셨는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좀 길게 보신다라고 하면은 한 8만 원까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손절선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좀 움직이기 좀 쉽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 한 짧게 보시면 7만 원, 길게 좀 한 내년 초 한 1월에서 2월까지 지켜보시면 8만 원에서 9만 원 사이 매도가를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짧게는 7만 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엠로 지금 매도하기는 좀 아쉽다. 일단 내년 CES까지는 지켜보자. 목표 주가 말씀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수익 많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한미약품이에요. 한미약품이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9만 원에 10%입니다. 29만 원에 10%요? 예, 그 경영권 분쟁 이슈 보고 들어가신 건가요, 시청자님? 예, 네. 조금 많이 빠졌다 싶어서 매수를 하셨었나 봐요. 예, 예. 네, 그럼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내가 산 매수가까지 갈 수 있는가, 그걸 향후 그걸 전략을 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어느 선에서 매도를 해야 될까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다행히 올긍정 나왔습니다. 그럼 김덕호 대표님의 긍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 경영권 분쟁 이슈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가능할까요? 일단 저는 29만 원이라는 매수가 자체는 그렇게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이슈를 받을 때는
뭐 비만 치료제 이슈,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이제 1호 비만 치료제가 될 것이다, 뭐 이런 기대감으로 좀 빨리 상승한 것도 있었고요. 여기에 이제 경영권 분쟁이 갑자기 또 이제 주목을 좀 많이 받았죠. 그 동안에 이제 계속 이제 논쟁거리는 분명히 됐었는데 사실 이제 시장에서는 기억을 오래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뭐 경영권 분쟁이 또 다시 보게 되면은 또 이게 또 심각해지는 문제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지만은 결국은 지금 이번에는 뭐 한 발 물러난 개념으로 해서 이제 사실은 좀 와해가 됐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뭐 더 이상 분쟁을 이어가기는 어렵다라고 나왔지만 뭐 다음 주총 때도 마찬가지로 또 논란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주총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접근했다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투기꾼이죠. 어느 편에 빵에 어느 편에 잼이 발라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이 샌드위치를 반으로 갈랐을 때 내가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아마 접근하신 것도 있을 거라 봐요. 저는 이런 걸 기회를 이용하시는 거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특히나 지금 구조적으로 지금 굉장히 안 좋을 때일수록 오히려 이제 지분 경쟁이 더 커지는 원인도 결국은 이제 채권 문제 때문에 이제 돌아가게 됐을 때 여기에 대한 책임 부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여기서 먹거리 싸움을 해서 결국은 이제 누가 이제 왕좌에 앉을 것이냐라는 부분까지 본다면은 저는 지금 시점에서 29만 원 회복은 너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나 여기서 이제 좀 한마디 더 곁들여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비중을 10% 담으셨네요. 저는 일단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는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선 반영이 된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구태여 지금 금리 인하를 노리고 좀 더 사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른 여타 제약회사들에 대비했을 때는 일단 규모 성장 자체가 굉장히 유효한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 시점에서는 홀딩 전략을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지금 손실이 지금 한 10% 정도 이렇게 10% 조금 더 나신 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전해드리겠습니다. 10%까지는 안 났는데 내가 조금 종목 탄력이 좀 잃는 게 어렵다라고 하신다라면은 저는 오히려 조금 지금 시점에서는 비중만 좀 좁히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1차 비중을 좁히실 수 있는 가격은 당연히 26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제가 타이트하게 드렸죠. 그만큼 저는 조금 더 가져가 보실 매력이 있는 종목이니까 긴 호흡을 갖고 가시자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내가 지금 다른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종목들이 지금 손실이 너무 크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지금 어떤 추가 매수를 공격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내가 한미약품이 아직까지는 10% 미만의 손실권이기 때문에 좀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때는 뭐 반절 정도 매도를 하셔서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적인 손절은 일단 내년 경기 시황까지 그리고 이제 JP모건 헬스케어까지도 이제 마찬가지로 계속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목은 해봐야겠지만 저는 25만 6천 원까지 좀 후퇴를 한다. 이때는 한번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1차, 2차를 조금 타이트하게 두 번 나눠서 드렸으니까요. 이 부분만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는 내년 5월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내년 5월 기준으로 31만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약품, 우리 청자님 매수가 그렇게 높은 매수가는 아닌 것 같다. 목표 주가까지 말씀드려봤습니다. 우리 청자님 매수가까지 꼭 올라오길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SG 소프트요. SP소프트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2,500원에 10%예요. 12,500원에 10%요? 네. 매수하신 지는 좀 꽤 되셨나 봐요, 시청자님. 오래됐는데 이게 거의 2만 원 했는데 네. 매수를 해갖고 투매해갖고 잠깐 낮춰놓은 거예요. 네, 그래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매수가 가져오고 네. 언제쯤 얼마나 되려나.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모멘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긍정입니다. 김진만 대표님께 또 긍정 의견 여쭤볼게요. 자꾸 AI 소프트웨어 쪽 질문 드리는 것 같은데 SP 소프트도 CES 전까지 좀 가져가봐도 괜찮을까요? 네, 그림도 잘 그리고 있습니다. 오. 조금 막 단기적인 급등세가 나온 것도 아니고요. 차분하게 좀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가미하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행히 정말 다행인 게 평균 단가가 그렇게 많이 높지 않다라는 점이 저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8,970원인데 대략 한 20% 정도 오르면은 거의 평균 단가에 근접을 하는데 저라면 여기서 조금 비중을 늘릴 필요도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 장기 매물대를 잘 소화를 하고 있고요. 모멘텀도 내년도까지 가져가기 딱 좋은 AI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섹터별로 돈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모멘텀이 얼마큼 가지고 있느냐. 근데 이제 SP 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인증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내년도 초에
붐이 한 번 정도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에 파는지가 좀 중요하고요. 지금 뭐 현금 비중이 조금 있다라고 하면은 평균 단가를 그래도 한 10,000원에서 11,000원 정도 만들어 놓으셨을 때 수익이 조금 더 극대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전화해주신 분이 시청자분이 매수가가 딱 지지 저항 라인을 봤을 때 저항 라인이기 때문에 조금 낮죠. 일단 본전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면 비중 한 5%로 줄이고요. 그 위로는 한 15,000원까지 열려 있으니까 좀 편하게 지켜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정말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제 상승이 나오고 그다음에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재상승을 하면서 직전 매물대를 조금씩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로 8월 달에 있었던 조금 악성 매물대를 이제 조금씩 편하게 소화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라면 지금 비중을 늘리시거나 혹은 이제 비중을 늘릴 여력이 안 된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그냥 평균 단가까지 지켜보셔도 되고 일단 평균 단가의 도달 시 절반에서 30% 정도 매도하신 후에 나머지만 한 15,000원 정도까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P소프트 우리 시청자님 홀딩에 대한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자, 내 종목도 이렇게 꼼꼼하고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오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두 분께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문자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뒷번호 8264번님께서 SAMG 엔터를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17,400원에 비중 20% 가지고 계신데요. 이 부분은 김덕호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청자님 좀 내려올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SAMG 엔터 같은 경우에는 4분기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춰보는 것도 괜찮을까요? 이거는 제가 아마 그때 9월 초순에도 아마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네. 뭐 하추핑 이름 맞추기 월드컵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제가 뭐 삐뽀핑이다 이거 소개까지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쌈젠터가 말 그대로 SAMG 엔터가 지금 잘 갈 수 있는 거는 말 그대로 이 티니핑 시리즈가 지금 굉장히 잘 되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지금 2023년도에 이제 투자를 했던 이제 판교 테마파크 여기에 대한 이제 비용 회수 면에서도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당장 이제 흑자 전환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여기서 지금 조금 더 장기적인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미국하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중국하고 일본 연결 매출이 좀 잘 나와야 됩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 중국 연결 매출들이 좀 잘 나오는 편인데 지금 중국 내 내수가 지금 상당히 좀 부진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기존 매출을 조금 더 뛰어넘을 수 있는 중국에서부터의 수출 기록을 좀 남기기가 쉽지는 않아 보여요. 사실 굉장히 좋은 컨텐츠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부분들을 단기적으로 탈출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시죠. 20%라고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저는 이 SAMG 엔터의 4분기 실적만을 가지고 내가 이걸 목숨 걸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차라리 이거를 기간을 좀 늘리셔서 5월 4일까지 가져가십시오. 네, 5월 5일 어린이날이죠. 네,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이때가 되면은 보통 이제 애니메이션 관련주라든가 혹은 이제 장난감 그리고 관련 이제 각종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까지 내가 정말 기다릴 자신이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지금 비중에서 계속 가져가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내가 지금 변동이 너무 심하다. 그리고 내가 지금 손실폭이 너무 큰데 그래도 이 종목은 지금 내가 어떤 반도체 종목이 크게 물렸는데 20% 15% 지금 손실 난 것보다는 좀 낫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신다면 지금 비중을 좀 줄이셔야죠.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4분기 실적이 그래도 나쁘진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내년도까지 조금 더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내수 부분들이 좀 살아나야 되고 마찬가지로 중국 내수가 살아나야 된다. 근데 지금은 수출 주요국으로 삼고 있는 일본과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상황이 좀 좋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컨텐츠 자체만으로 좀 붐이 났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밈화 됐을 때 잠깐 주가가 한번 반짝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한번 전략적으로 매도를 하시면서 저는 오히려 지금 내가 매수가를 회복한다라는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지금 17,000원 선까지 계속 올라갈 때 17,000원 선에 저는 직접적으로 매도할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봐요. 오히려 실질적인 목표 주가는 16,000원 선을 좀 잡고 타겟팅을 해보시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AMG 엔터 실질적인 목표가를 16,0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6150번님께서 유한양행 우선주를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155,600원에 비중은 38% 가지고 계신데요. 한번 수익을 보시고 올 여름에 다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물 타고 기다리면 탈출할 수 있을까요? 지금 서서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물 타도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 부분은 김진만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 렉라자 모멘텀으로 우리 시청자님 그래도 수익을 보셨는데 좀 저점 매수로 들어가신 것 같긴 하거든요. 오늘 외국인의 수급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네, 일단 우선주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네. 고점에서 돌파 매매하시다가 이제 좀 실패를 하셨고 몇 번 정도 이제 물을 타다 보니까 이 가격대까지 온 것 같으면 지금 평균 단가 그렇게 낮지 않고 향후 이제 50% 정도는 더 올라야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그래도 정말 다행히 하방 경직성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이제 유한양의 본주를 사실 먼저 봐야 되는데 유한양의 본주에 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강하게 포착이 되고 있고 처음에는 렉라자 FDA 승인으로 관련돼서 이슈몰이가 워낙 되다 보니까 주가가 확 올랐는데 이제 내년도는 이게 실적으로 전환이 되면서 좀 유한양의 모멘텀 자체가 좋아질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포인트가 많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딱 좋은 시점에서 이야기 주신 것 같습니다. 내일 아마 음봉이 살짝 뜨거나 혹은 이제 양봉이 추가적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적어도 13만 원대의 평균 단가는 맞춰 놓으셔야지만 조금 평균 단가의 싸움에서 유리하게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우위 확보를 할 수 있다라고 보면서 내년도 지켜보시게 되면은 딱 오늘 이 아니라고 하면 내일과 그 다음에 이번 주까지 해서 추가 매수를 마무리한다 하면은 너무나 좋은 위치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바닥이 확보가 됐고 내년도에 제약바이오 모멘텀도 충분하고 개별적인 유한양의 모멘텀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저라면 지금 충분히 추가 매수하셔도 될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한양행 우선주에 대한 전략 말씀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꼭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많은 분들이 종목 고민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떤 문자가 들어오고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도 많은 분들의 종목 고민을 위해 스피드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우리 시장 상승불을 켰습니다. 산타 랠리가 찾아와 주는 건지 오늘도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전화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전화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두 번째로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샵 2034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문자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문자입니다. 4218님, 제주반도체 19,910원 10% 말씀해 주셨고요. 물 타도 될까요? 손실 줄일 방법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오랜만에 급등 나왔는데 더 올라줄 수 있을지 잠시 뒤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문자입니다. 6654님, KCS 9,970원 10%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어떤 전략 필요할지 잠시 뒤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 문자입니다. 4846님, SK이노베이션 23만 원 50% 목표치와 전망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오늘의 스피드 종목 상담은 김진만 대표님과 함께 제주반도체부터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반도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9,910원인데 주요 내용이 물 타도 될까요? 손실을 줄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일단은 바닥권에 잡혀 있고 반도체 종목들 대부분 다 일단은 바닥권에서 추가적인 하방 경직성은 좀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을 타도 될까요?라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일단 19,900원이라는 주가는 물을 타도 티가 나기가 그렇게 좀 높은 이제 평균 단가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1대1로 추가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평균 단가 이제 10,000원 중반대 이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손실을 줄인다라고 가정하시게 되면은 손절 라인을 짧게 가정하면은 저는 충분히 물을 타도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이제 이야기지만 이제 8,500원이 이탈하게 되면은 물을 타셔도 그 라인에 손절을 하셔야 되는 거. 그래야지 이제 추가적인 손실을 막을 수 있고요. 이제 만약에 물을 타신다라고 하면은 10,000원 이하에서 좀 모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모멘텀 자체는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왔을 때 제주반도체가 꽤나 셌는데 특색 없는 성장성을 보여주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거의 큰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밀렸던 그런 까닭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저는 물은 타도 되지만 손절 라인을 8,500원에 딱 명확하게 잡는다라고 하면 물은 타셔도 되고 아니다라고 하면 그냥 기보유 하다가 한 14,000원에서 15,000원 정도부터 해서 비중을 줄여나가는 그런 전략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KCS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CS 같은 경우에는 양자 관련된 관련주로 좀 이야기를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제 최근에 미국 양자 종목과 국내 양자 종목 간에 좀 디커플링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게팅 컴퓨터를 기준으로 봐서 아이용주 같은 종목들도 올랐을 때 국내 시장 같은 경우 그 다음날 오히려 갭 상승했다 그 갭 하락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양자 암호에 대한 그런 기술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장할 수 있으나 이제 보시게 되면 9,970원입니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이 너무나 이제 급등과 급락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급등 나왔을 때 그 부분들이 디커플링 되고 이제 오히려 하락 나왔을 때는 그게 커플링이 되면서 추가적인 주가 하락이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지금 이제 9,970원이면 딱 거의 오늘 사신 것 같은데 딱 이제 9,500원이 이탈하게 되면은 저는 여기서 손절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위로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13,000원 정도까지 지켜보시면서 그래도 양자 쪽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미국 쪽에서 수급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올라갈 준비는 되어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SK 이노베이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균 단가가 너무 높은데 목표치와 전망이 궁금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먼저 말씀드리면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정유화학 쪽과 지금 SK 오늘 필두로한 배터리 쪽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정유화학 쪽이 중국 쪽 덤핑 물량 때문에 너무나 업황이 안 좋고요. 이게 좋아질 기미가 그렇게 많이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즉 바닥권은 논할 수 있으나 여기서 업황이 턴어라운드하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고 SK온도 비슷합니다. 이 삼성 SDI와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에게 많이 밀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종목 너무나 평균 단가가 높은 상황입니다. 23만 원이면 사실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고민을 좀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충분히 이게 배당의 매력도 그게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라면 일부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15만 원까지 볼 수 있어요. 분명히 이제 내년도 이제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은 많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너무나 매력이 없는 상황, 업황 자체가 매력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다른 거 만약에 내년도 한국 증시가 괜찮다라고 하면 그 상승세를 못 쫓아갈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어차피 기다리신 거 또 오래 기다리신다 하신다라고 하면은 15만 원까지 지켜보시고 아니면은 사실 종목 교체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진만 대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잘 들어봤습니다. 참고가 되셨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종목 고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트럼프 수혜를 받고 있는 탄소 배출이나 방산 관련주를 보유하거나 손실 중이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면 실시간 우선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피드 종목 상담이었습니다.